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벽에 이제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새벽 1시 15분에 이제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그런 걸 확인하지를 잘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회담 한 두세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SNS에 뭐 글을 올려가지고 뭐 숙청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그래서 또 이제 하도 난리가 나니까 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 백악관에서 하는 거 실시간으로 하는 걸 봤는데, 뭐 그 앞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센 발언 나온 건 없었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그 일단은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정부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간략한 팩트 체크 정도 해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은 끝났는데 이슈들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 불편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참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잘 됐으면 오늘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나 중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이제 불을 뿜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0.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늘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자화자찬을 할 때는 제발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죠. 아시아 증시가 오늘 어떻게 끝났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이죠. 홍콩은 1%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대만은 뭐 조금 올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이 강조하는 실용 외교가 정말 먹혔으면, 그죠? 우리가 이익이 많은 거니까 뭐 급등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나미 하나 상한가 같대. 현대차 로봇 관련주도 가긴 했는데 그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자화자찬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한미 회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보셨을 텐데, 그냥 이제 팩트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그 공식적인 서류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공개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관세는 어떻게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쌀이랑 소고기 같은 농산물 한다 안 한다, 개방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얘기를 안 꺼냈다, 이거예요 그냥. 네, 이제 보고 있으면 환장하겠거든요 정말. 아니 앞으로 미국이 그런 요구 안 한다, 끝났다, 이렇게 딱 그래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얘기 안 하던데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원전 있죠, 원전 얘기도 아예 안 나왔고, 한다며 뭐 얘기 또 안 나와. 쌀이랑 소고기 미국이 막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날까지도. 그러더니 얘기 안 했대. 또 지켰대. 그러면서 지키긴 뭘 지켜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없어요. 일본이랑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도 그렇고, 미국이랑 협상하고 나서 그게 다 발표가 됐어요, 내용이. 우리는 그게 없어.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만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답답하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언론을 믿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믿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재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놈의 썩어 빠진
이 언론과 이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죠? 네, 믿을 수가 없으니, 그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이거 진짜 그래요.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근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하는 전문가가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는 거 외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정부의 말을 믿고 또 투자를 하고 또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을 못 믿겠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면 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얘기를 해드려야 돼. 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그 정부와 언론의 말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원래 역대 정권마다 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죄송한데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서 뭐 건질 게 있나요? 없어요. 응? 없다. 그죠?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자화자찬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인간 트럼프를 철저히 분석해서 극적 반전 화제작을 찍었대요. 누가? 지들 입으로.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걔가 주인 할 듯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 살린 이재명의 대화의 기술. 트럼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을 했다라고. 모르겠어 진짜. 일각에서 의전 홀대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다. 악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어 하우스, 이게 영빈관인데 여기 공사로 인근 호텔 숙박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블레어 하우스가 여기 수리가 공사는 작년에 다 끝났고요. 그래도 거짓말인 게, 이재명 못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폴란드 대통령도 실무 방문으로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는데 그 사람은 블레어 하우스에 묵기를 했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이걸 대놓고 계속하더라고. 언론도 체크 안 하고. 위대한 지도자. 굉장히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불편해 죽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한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보시죠. 하나만 더 깔게요. 여기 이투데이 뉴스인데, 이재명 세일즈 빚발했다. 하나오션 60조, 캐나다 CPSP 최종 결산. 잠수함인데, 이거는 윤석열 때부터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이 나토도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나토 회의도 불참해가지고 이게 불투명해졌었는데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재명이 막 세일장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 여기 신문사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저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굉장히 잘했대요. 그러나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보셨나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재명이 그렇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잘했으면, 이재명이 백악관을 떠날 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마중을 나와야 되잖아요. 잘 가라고. 그죠? 네.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여자 한 사람만 나왔거든요. 미국 의전장, 의전을 맡는 의전장 한 사람만 나왔어. 트럼프도 안 나오고 부통령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어. 초라하게 그냥 집으로 갔다고요. 그냥 차 타고 갔다고. 성공했다고. 이게 성공한 회담이라고. 정말로 성공했으면 저게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주식은 돈은 이제 거짓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지 돈이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쭉 지금 얘기해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뭐 소고기 문제, 쌀 문제, 농산물이죠. 원전 문제, 그 다음에 뭐 방위비, 국방비, 방위분담금, 그 다음에 알래스카 뭐 그 LNG 관련된 이 모든, 그 다음에 온풀법이라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법.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러니까 중국, 대만 침공할 때 우리나라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사 나온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재명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있냐고.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미국 갔는데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뭐 70대 사주기로 했다. 아니 100대지. 100대 이상 사주기로 했다. 현대차가 로봇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뭐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퍼주기만 하고요. 받아온 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잘했대. 김정은 얘기는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한 거는 잘 갔냐 이거지. 자 보세요. 네.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제 크게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답답해 진짜. 모남이 있다 얘기 드리고.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조선주 있죠, 조선주. 조선주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폭락했어요. 마스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죠? 네. 현대오션, 하나오션. 네.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오션인데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3% 상승 출발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6%로 끝나죠. 하나오션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죠. 장중에 플러스 2% 상승 출발했으나 마이너스 3%로 끝납니다.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갔다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대북주 보여드릴게요. 좋은 사람들 뭐 김정은을 뭐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분위기 좋은 것 같았잖아요, 그죠? 플러스 7%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6%로 끝났고요. JST나 이것도 시초가 상승 급등 출발했죠. 8%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뭐 12%까지 잠깐 올랐다가 바로 그냥 다 반납했고, 신원도 그렇고 철도주인 대아TI도 장중에 무려 아침이야 잠깐 17%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나고요. 인디F 처참하죠. 플러스 4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7로 끝났어요. 대북주 TP 플러스 4% 시작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한정기술 원전 뭐 할 거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마이너스 6%로 끝나죠. 보성파워텍 이거 상한가까지 한번 장주에 나왔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오늘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합니다. 오르비텍도 오늘 원전주인데 급락했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가스 알래스카 LNG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휴스틸 아침에 잠깐 올라가다가 없어집니다. 화성밸브 아침에 5%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4%로 끝납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돈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돈은 거짓말 안 해. 뭐가 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 날아가는데 지금.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비를 올린다면서요. 뭐 안미 경중 뭐 옛날이다. 미국 갈 때는 난 친중할 거다. 트럼프 앞에 가서는 또 말이 또 바뀌었어. 안미 경중은 또 아니래. 뭔데 도대체? 정체가 뭔데? 그러면 국방비 올리기로 했으면 방산주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산주도 안 갔잖아요. 왜 안 갔는 줄 아세요? 국방비를 올리겠대. 근데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 이해가세요?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고. 그러면 말로만 말잔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서 하나도 안 갔어. 근데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자꾸 이재명을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줄 게 없잖아.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뭐 이재명이 뭐 사인하는 볼펜 달라고 했다면서요? 만년필인지 뭔지. 그랬더니 모나미가 상한가에 갔어. 왜 하루 종일 볼펜 타 언론에서 볼펜 타령하니까. 그게 뭐 문재인 때부터 뭐 인연인을 해서도 어쩌고 하는데 계속 그러더니 모나미가 상한가가 되더라고.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수천억, 수백조를 퍼주고 와서 올라가는 게 볼펜 관련주 하나 상한가 가니까 주식 전문가로서 진짜 기분이 그 정도 퍼졌으면은 대접이라도 잘 받고 대접이라도 잘 받고 오든가. 뭔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만나고 와서 한 소리가 있어요. 오바마 만나고 와서 뭔 얘기 듣고 왔겠죠, 그죠? 딱 한마디 했거든. 여러분 주식 사세요. 돈 버실 거라고. 그 말이 진짜였어요. 근데 이명박을 증오하는 이제 극좌들은 안 사가지고 돈을 못 벌었지만 눈치챈 사람들은 이명박 그때 대통령 얘기 듣고 주식 사고 돈 많이 벌었다고. 달러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간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로봇 관련주가 갔는데 이게 왜 갔냐면은 이게 되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재명이 잘해가지고 막 로봇 관련주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종목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방송을 좀 빨리 끝냅시다. 네, 계속 얘기하다가는 혈압 상승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아. SP 시스템스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기도 하는데 SM코 상한가 같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유이 로보틱스, 더전 비존, MI 큐브 솔루션, 뭐 스맥, RS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 TPC, 나우 로보틱스, V1텍, 제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장주에 급등을 했는데 로봇 관련주예요. 왜 갔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죠? 네, 미국에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왜? 미국에서 로봇을 생산한대요. 예전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뭘 했냐면은 미국의 그 로봇 관련 기업을 하나 인수했잖아요. 보스턴 잠깐만. 뭐였냐면 그 기사 읽어드릴게요. 현대차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서 제철 자동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이겁니다. 현대차 그룹 로봇 공장 건설 등 미국 추가 투자 소식 및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감 지속 등에 상승했다. 현대차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서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앞으로 4년간 얼마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 규모는 260억 달러로 기존 대비 24% 증가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로 이 공장에서는 현대차 그룹 산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그 로봇 회사거든요. 미국이 저기 현대가 인수한 거 옛날에. 여기서 로봇계, 이족 보행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급등한 거거든요. 이게 왜 갔을까요? 자, 여기 글씨 색깔이 노란색이죠? 뭐 노란 봉투. 이제 사람 쓰면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든가 로봇으로 가자. 이재명 수혜주긴 하죠. 기업이 망할까봐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 지금 7년 만에 현대차 노조 파업한다면서요. 파업 찬성률이 80%가 넘는다며. 지금 어쨌든 노란봉투법 영향입니다. 이런 거나 지금 오늘 주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꼬집어드리지만 이재명이 저기 뭐예요,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했다? 좀 그딴 소리는
그래요. 뭐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정치인들은 그죠? 자화자찬하면서 국민들 속이려고 그래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특히 좌파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 속지 마세요. 아니 뭐 다음에 또 뽑으실 거잖아. 응? 뽑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요 아무리 피해를 봐도 다음에 또 찍더라고. 제 주변에도 보면 있는데 욕하더라고. 다음에 가면 또 찍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찍으세요. 대신에 속지는 마시라고. 속아서 가난해지면 누가 여러분들을 돕겠어. 스스로 도와야지. 우파도 똑같아요. 속지 마세요. 네. 성공했다고? 아니요. 성공했으면 집에 갈 때 혼자 보냅니까? 바리바리 뭐라도 싸서 보내지. 사람끼리도 있잖아요. 사람끼리 누가 집에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럼 갈 때 마중이 나갑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그죠? 마중을 나가고 정말 내가 고마우면 집에 있는 거 뭐라도 싸서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손에 쥐어서 보낸다고. 잘 가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해드릴 얘기의 핵심은 이건데 가장 기가 막힌 얘기는 그거예요. 협의 내용이 비공개라 이거죠.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하겠다. 관세, 추가 관세 이거 어떻게 하겠다. 온라인 플랫폼법 어떻게 하겠다. 마스가인지 뭔지 그죠? 조선 그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것도 없어요. 원전 어떻게 협력하겠다. 없어. 구글주도 반출해 말로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회담 직전에 얘기했죠. 교회 핍박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난리 나요 거기. 그리고 그 이재명이 어딜 건드렸냐면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만 건드린 게 아니라 그 CBS 극동방송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거기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건드렸고 제일 큰 교회 거기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드렸거든요. 네.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 미국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저도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쪽 교회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거길 건드렸거든. 그 트럼프가 이제 뭐 특검 얘기도 하고 막 그 얘기 쭉 하니까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교회 압수수색한 해병대 특검 거기서도 우리는 뭐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해명하고 앉아있고 난리 났죠. 특검들이 쫄아가지고 트럼프가 건드려놨다니까 지금. 그래서 절대 속지 마셔야 되는 게 어떤 것도 지금 문서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랬잖아. 그 정부가 오늘 아침에 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왜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주식하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뭐냐면 아까 테마주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이런 인디애프 이런 거. 시작할 땐 굉장히 급등 출발했는데 바로 운봉 때려 맞죠? 좋은 사람들 신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저기 대북주, 조선주, 이거 음목 맞았잖아요, 그죠? 왜 맞았겠어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그냥 막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막 팍팍 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성공했다고 막 성공했다. 제가 어제 새벽 2, 3시에 뉴스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그 트럼프하고 비공개 회담 전에 그 백악관에서 오글 오피스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뭐 대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더니 막 개딸들이 우리 막 이재명 성공적으로 막 회담했다고 막 이찍들 병신들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막 조롱을 하더라고.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성공했대. 아니 이 트럼프한테 욕을 안 얻어먹은 게 성공한 겁니까? 아니 지금 죄송한데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트럼프한테 욕을 안 얻어먹었으면 그게 외교에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도 아닌데 성공했다고 자기들이 착각을 해서 반대편을 막 까더라고. 이찍들 오열중 막 다 그 소리를 쓰더라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아침에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저희 새벽 4시에 잤어요. 그 동태 파악하다가 아침에 이제 6시 반인가 눈을 떠 딱 봤어요. 봤더니 막 그냥 이재명이 성공했다고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 내내. 9시에 주시장 딱 시작하니까 요즘에 8시 시작하죠. 저기 대체오그라서 때문에 종목들이 방 뜬 거예요. 그냥 방 뜨더라고. 왜 떠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 너무 잘한 것 같거든. 지금이라도 이거 잡아야 되겠고 이 주식을 잡아야 되겠거든. 조선 주고 방산 주고 뭐 대북 주고 와. 근데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집에 갈 때 혼자 보냈어? 그냥 밥 먹은 것도 공개 안 되고 그죠?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래 버리니까 주가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보이죠? 아침에 이제 붕 띄워놓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7월 말에 한 달 전에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아침에 뉴스 보고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붕 뜨시면 안 돼. 왜? 이 정권이랑 이 뉴스, 지금 이 시대에 정부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언론에서 하는 말 믿으시면 안 돼. 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좌파를 미워하세요. 보수가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고 칠게요. 제가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어요.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니거든. 언론사가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설령 지금 보수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안 믿는다고. 똑같을걸? 정말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은 똑같을걸요? 이 썩은 언론사를 이제 개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반미 기사 쓰셨네? 너희들 기자들, 너 본부장, 국장, 저기 뭐 데스크 다 미국 출국 금지. 미국에 재산 있네? 미국에 아들내미 유학가 있네? 집으로 돌아가. 그거 때려버리면 언론사가 이제 그런 거 안 할걸? 친중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친중이시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반미하셨어? 아들내미 딸내미 집으로 고홈. 어디 한 군데 때렸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저놈의 새끼들 그만 좀 친중 그만 좀 보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동의하시죠? 간단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 어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 때렸으면 좋겠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거긴 안 때려도 돼. 걔네들은 원래 그냥 그런 애들이니까. 네? 보수인 척 하는 것들을 이쪽을 때려놔야 돼. 이놈의 새끼들이. 간만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쪽에. 네. 제가 확인하고 싶네요. 나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어쨌든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너무 속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저거 잘못 사가지고 오늘 물리신 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죠? 기분 더럽잖아요. 아침에 한 플러스 한 5% 8%에 샀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5% 8%에 끝나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네. 속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잘 유지를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주시장에 갈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가 갈 거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증거를 2개 보여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계속 보여드렸던 중국 CSI 500 이건데요. 오늘 장중에 중국 상해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건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0.39%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의 중소형 지수인 CSI 500은 0.17%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거래도 늘어나면서 잘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가는 거라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기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부동산이 망해 가면서 이 밑으로 기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도 한계가 여기까지였는데 거기를 뚫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요, 맘만 먹으면 안 나온다. 잠깐만요. 잘리네 이거. 상해 증시. 중국은
맘만 먹으면 한 번에 이만큼씩 가요. 월봉인데 이게 지수가 한 2년 만에 6배 간 거예요. 여기서도 2배 상, 여기서는 3배 갔나 그렇고 단기간에 얘는 맘만 먹으면 땡겨. 선진국 증시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 뭐가 가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가 가죠? 이 얘기는 계속 해드렸고, 그러면 미국에도 있겠죠? 미국이 원조지, 그죠?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거든요. 러셀 2000 지수 추정하는 ETF인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딱 얘기했을 때 그때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 급등을 했고 S&P 500 지수는 1.5% 급등했거든요. 근데 중소형 지수는 무려 4% 정도 급등을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요. 중소형주 간다니까. 근데 얘네도 어디에요? 이게 작년 얘를 잘 보시면 답답해. 바이든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미친 것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올라가요. 이게 언제냐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작년에 미 대선 경선할 때 그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다가 연준 의장이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조금 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왜?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야. 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밀어주려고 그때 때 맞춰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첫 TV 토론회 때 보니까 치매네. 치매인 게 이제 들통난 거예요. 이제 원래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 숨기다가 들킨 거예요. 이제 만천하에. 그때 해리슨지 뭔지 이상한 여자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됐잖아. 연준 의장이 또 금리 인하를 또 안 하네. 그러니까 여기를 못 뚫은 거예요. 여기 박스권이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뚫었어요. 좋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그때부터 금리 인하 안 해 그래 버린 거예요. 금리 인하 안 하니까 그때부터 또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뱀 닮은 인간. 세 번째가 연준 의장이에요. 정말 싫어 진짜. 뱀 다음으로 싫어 진짜. 그러다가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러셀 2000 지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뭐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주, 대형주 많이 갖고 있죠? 그렇잖아. 그 사람도 돈 못 벌어요. 아니, 벌긴 벌을 거야. 지수가 올라가면 걔네도 좀 올라갈 테니까.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현저히 또 떨어질 거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는 게 틀린 거에 맞으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 이런 거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누가 많이 힘들어하냐면 보수 성향인 분들 힘들어하실걸요. 그죠? 뉴스 보면은 이제 막 되게 답답해하실 거라고.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것 같다. 물론 왼쪽 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시지 마시라고. 주시장은 가요. 대신에 마음이 힘든 거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맞죠, 그죠? 네, 근데 참 마음이 힘드시죠? 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죠? 이겨내셔야 된다. 이겨내셔서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을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나요. 쉬고 눈치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는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제가 맨날 낮에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방송창 제목이 뭐냐면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그거거든요. 왜 맨날 그걸 걸어놓겠어? 돈이 아무리 많고 경험이 풍부해도요 심리가 망가지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사람들이랑도 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남자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 좀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다 겪어봤어요. 인간관계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건강 문제도 좀 다 겪어봤고 그랬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더라고요. 네. 희망이 안 보일 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진짜로 내일 모레 50이에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희망이 안 보일 때.
아니 지금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그죠?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좀 참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죠? 좀 힘들어도 그죠? 네. 노력하면 되니까. 네. 근데 노력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와 깊은 그냥 그 나락으로 빠져드는데 회복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중에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만약 혹시 그런 걸 느끼고 계시다면 잘 털고 일어나시라고요. 그거는 누가 옆에서 못 도와주더라고. 저도 옆에서 누가 좋은 말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요, 아시죠? 다 사라지더라고.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오시면 돼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에서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하는 말 정말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쓰레기들이에요 지금. 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올라가고요. 중소형주 반드시 갑니다. 가고 있죠. 중국도 가고 있고 미국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간다고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요. 근데 중국도 가는데 왜 우리나라가 못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정상회담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제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버리진 않겠구나.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진 않겠구나. 이재명이 지금 막 갖다 퍼주고 있고 트럼프도 막 그걸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긴 한데 버리진 않겠구나 우리나라.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 생각했는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왜? 뭐 정치 얘기해야 되잖아. 네.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참 제가 어제는 원래 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대선주가 좀 움직이겠다 싶더라고. 대선주가. 선거 끝난 지 2달밖에 안 돼도 대선주 타령하시려고요? 네, 근데 가겠더라고 보니까. 조만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분위기 봐서. 대선주가 가겠는데? 가겠어 보니까. 조만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기대 한번 하세요. 아셨죠? 2달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고 문재인 때도 안희정 밑으로 날아가기 전에 2-3개월 만에 바로 갔어. 안희정 모르시죠? 보여드려 한번. 시간 없으니까 종목은 백금 TNA 청보산업이라고 있어요. 2017년 5월 이후에 차트 한번 보세요. 2017년 5월 이후에 갔나 안 갔나. 확인해 보고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또 시간 다 됐다. 맨날 이래, 그죠? 제가 맨날 하는 거짓말이 이거죠.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빨리 끝내기는, 그죠? 시간 다 채우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항상 시간을 다 채우고 있어. 이게 그런 일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네, 아무튼 그 미국 정상회담 지켜보니라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푹 주무시고 오늘은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니까 너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셨죠? 네, 다른 데 다 가고 있어. 우리도 가게 돼 있어요.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